하이, 반영입니다. 반영! 오늘은 4월 7일 화요일 새벽 6시 35분이고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어제는 좀 중대한 결정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전쟁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트가 살아나고 이슈와 모멘텀이 살아나는 섹터랑 종목들이 있었고 꽤 올라오고 수익을 잘 내던 바이오 제약 종목들을 좀 비중을 줄이기로 결정을 좀 했어. 일단 이미 3천당 제약은 지금 영상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파란색 라인들에서 매수했다가 100만원까지는 가지는 못했고 한 50만원에서 내려왔고, 나는 50만원쯤 내려왔고 지금 내가 판 금액에 내려와 있네. 기분은 나쁘지 않았네. 일단 3천당 제약 요런 주식들은 이제 세력이 이제 이탈한 패턴이라고 보고, 이게 어디서 거래량을 죽이면서 반등을 하는지 모습을 좀 봐야 돼. 근데 이 시총 상위주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왔다는 거는 좀 되게 좋지 않은 모습인 건 확실하고, 첫 번째 음봉이 떨어졌을 때 반영의 뷰는 반영 컨셉 알지? 반말하는 형이고 친한 형이 친한 동생에게 알려주는 주식 이야기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봐, 처음 듣는 구독자들이 있을까봐, 구독자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연찮게 들렸다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이 양반 왜 자꾸 반말하고 친구나 형처럼 얘기하는지 알려줘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침 새벽에 수영장 가면서 이때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 영상을 찍는 거야. 근데 3천당 제약은 너무 기분이 나도 나빠. 이거를 어느 정도 파동을 주면서 세력들이 돈을 이탈시키는 게 보통 파동을 주면서 세력들이 이탈을 시키는 게, 얘네들도 물량이 있거든. 근데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저 하한가 때 물량을 하한가 호가에 다 팔았나? 반등을 안 주나? 이렇게 다이렉트로 내려온다고?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렇게 투심이 약해졌다고? 나도 바이오 주식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고민을 또 하게 됐지. 일단 3천당 제약은 한 번은 이쪽 위로 올려줄 거는 같은데, 이 얼마야? 80만원 78만원 80만원 쪽으로 올려줘야 될 것 같은데 참 어렵다. 내려와도 어렵고 올라와도 어렵고, 만약에 내려온다면은 한 방 더 내려온다면은 그때는 단기적으로 매수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을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겠다고 또 이걸 들어가야 돼? 라는 생각도 있고, 신규로 매수한다면은 더 좋은 종목들도 많은데, 그리고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비중, 반등, 빨간불 들어올 때마다 비중을 줄여서 좋은 종목으로 수평 이동해야 된다.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분명히 이걸 그냥 가져가는 거는 안 되는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이게 물량이 많다면은 조금씩 드러내서 좋은 종목으로, 추세가 좋고 이슈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으로 수평 이동을 해야 되겠다. 나라면은 그냥 빨리 정리할 것 같아. 더 좋은 종목들이 더 많아서 반등을 기다리고 이런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이게 기다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한가 음봉이 안 나와야 되고, 거래량이 많이 나온 음봉은 그 음봉 거래량에 어느 정도 비중 조절을 해야 되는
그래서 바이오는 좀 봐줘야 되는 좀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결론, 나라면 그냥 신규 진입은 안 해. 내가 이미 가지고 있다면, 수익 나고 있다면 빨리 정리했을 거고, 그리고 내가 위에서 물려있다 이러면은 일단은 반 정도에서 3분의 2 정도는 물량 정리할 거야. 그리고서 더 좋은 종목으로 이동할 거다. 그 더 좋은 종목은 이따가 얘기해 줄게. 자, 차트 한번 돌려줄게. 바이오 종목에 대해서. 반영도 바이오 종목 좋아하고 꽤 가지고 있고, 지금 어제 중대한 결정은 이 바이오 종목들을 물량을 좀 줄였다. 지금 바이오 종목 Y바이오로직스도 뭐 비중을 많이 가지고 있진 않지만, 케어젠도 Y바이오로직스도 잘 올라가는 것 같아가지고 물량을 좀 가지고 있었는데 비중이 작아. 그래서 일단 가지고 있어 보려고 해. 근데 이게 뭐냐면은 투심이 이미 바이오에서 돈이 많이 사라진 거야. 케어젠도 추세가 꺾이면서 이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는 거고, 아이센스는 조금씩 모아가는 거고. 지금 아이센스는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아. 그냥 조금씩 모아가는 거기 때문에 뭐 물량을 줄이고 그러지는 않았다 실질적으로. 이 한올바이오팜도 추세가 깨지고 다시 241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좀 비중을 줄였어. 반 정도, 3분의 1을 줄여놨고, 요거 같은 경우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 더 내려오기를.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잠깐 정차 중 요런 추세를 가고 있다가 추세 하란에 거래량 나온 음봉이 계속 나오는 거야. 근데 이유는 뭐냐면 삼상 준비 중이었던 거기 실패가 됐대. 그래서 갭으로 밀어버렸더라고. 갭으로. 그래서 어차피 얘가 올라와 봐야 54,000원 올라오면 또 맞을 거다. 54,000원 올라오면 또 맞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54,000원을 빠르게 먹는 모습이 보여줘야 되고, 장악형 양봉이 보여줘야 되고, 차라리 반영 생각은 물량을 줄인 거를 이 라인에서 다시 240일 근처에서 물량을 잡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물량을 잡는 게 낫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좀 비중을 많이 줄였어. 그리고 나노엔텍은 가지고 있지 않고 조금밖에 없고, D&D 파맥트도 없고, ARP는 잘 가는 모습이네. G2G 바이오도 좀 물려있어. 속으로 G2G 바이오 좀 그때 당시에는 바이오가 다 하락하는 게 아니었고, G2G 바이오만 하락하는 거였고, 뭐 비중을 지키고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 추세가 깨졌을 때 나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 그때도 손절했어야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 G2G 바이오는 물량을 일단은 줄여놓은 상태인데 가지고 있는 물량은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또 어느 정도 투심이 살아난다면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수량적인 부분을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수량으로 줄여놨다. G2G 바이오 뭐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고, 뭐 조금 내가 나의 한 수량, 내 전체적인 비중에 비하면 3% 미만으로 가지고 있는데 추세 이탈 좀 아쉬운 부분이야. 이것도 어디서 자리를 잡는지 보고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 SK바이오팜도 적금 드는 주식, 뭐 지금 240일 밑에 역배열로 들어왔는데 뭐 거래량이 그때 한번 터지면서 밑에서 받아주긴 했던 것 같아. 근데 어차피 요거는 내 마음속으로 적금 주식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량도 많이 안 들고 있는 상태고, 그래서 그냥 가지고는 갈 예정인데, 중요한 거는 이 차트의 흐름들이 빨리 1층으로 올라와 줘야 된다. 반영이 생각하는 240일 위로. 이때 좀 더 들어 넣을 거다, 적금으로 하는 주식으로. 하지만 뭐 더 이상 많이 사지는 않을 거야. 이유는 지금 현재 바이오 주식보다 좀 좋은 주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알테오젠도 아직도 이제
반영이 생각한 240일 밑에서 역계열에서 허덕이도 하고 있거든. 근데 알테오존이 좀 살아나줘야 돼. 이 빨간 이 노란색 친 음봉을 먹고 들어와야 돼. 지금 바이오 주식들이 보니까 하나하나씩 이 거래량 터지는 음봉으로 금액을 빼고 있더라고. 그래서 마음속으로 결정을 한 거지. 아, 거래량 터지는 음봉이 나오고 추세가 꺾인 종목들은 수익이 나고 있다면 빨리 다 정리해버리고, 수량을 가지고 있고 모아있던 주식이라면 더 이상 수량과 주식을 모아내지 않고, 왜? 안 간다는 건 아니지만 이보다 더 좋은 차트들이랑 모멘텀이 살아있는 주식들이 더 많기 때문에 나중에 모멘텀이 살아있고 돈이 다시 들어온다면 그때 다시 물량을 모아가도 된다. 뭐 ABL 바이오는 뭐 금액대가 4만원 이하 4만원대에서 가지고 있는 단가라서 일단은 다 수익 중이야. 그래서 일단 가지고는 가본다. 그리고 거래량은 없이 흘러내긴 했지만 그래도 바이오 중에서는 좀 양호하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 한 15만원 위에 있는 사람들이라면 재미는 없겠지. 근데 반영도 ABL 바이오 같은 경우도 물량은 많이 줄여놨고 지금 현재는 수익금 일부만 가지고 있다. 그리고 오른 테라피틱 얘도 이 자리를 지켜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 이런 추세, 이 추세가 깨지면서 얘도 익절 처리를 다 지금 해버렸어.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 음봉에 익절 처리하고 이 음봉에 익절 처리하고 해가지고 이제 익절을 다 했고, 오른 테라피틱은 이쪽에서 이 상단에서 모아오던 물량들이 일부 있었거든. 요거만 남겨놓고 이 상단에서 모아오던 일부, 뭐 양이 적지는 않아. 아니 많지는 않아. 그냥 모아놨었어. 혹시나 다음 16만 6천원 17만원을 향해서 올라가는 파동이 나올 수 있을까 하고 좀 모아 대응할 수 있는 물량이거든. 그 물량을 가지고 있었는데 저게 부러지면서 추세가 부러지면서 일단은 익절은 다 해놨다. 익절 수익 났던 물량들은 다 익절 해놨고 일부 가지고는 있고, 올릭스도 지금 다시 내려오는 차트라서 좀 물량도 줄여놨고, 퓨처캠은 아픈 손가락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일단 모아가는 물량은 모아갈 예정이고, 물려있는 물량도 그냥 물려있는 대로 가지고 갈 예정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난 몰빵하지 않았기 때문에. 몰빵했어? 몰빵하면 곤란해. 대응이 안돼. 몰빵하면 대응이 안돼. 로켓 헬스케어도 수익난 물량은 다 정리를 했고, 지금 추세가 좋아지는 게 이 태양광이랑 풍력 쪽이더라고. 그래서 오히려 태양광, 풍력, 조선, 이 태웅이 태양광인 줄 알았는데 조선주더라고. 태광, 태웅 이런 쪽을 좀 보기로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는. 태양광 쪽은 다시 한번 OCI 홀딩스 눌리면 좀 모아가려고 계획 중이고, 그리고 대장은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인 것 같은데 지난주 상한가에 다 매도를 쳐 놓긴 했지만 다시 한번 눌린다면은 다시 매수 계획이 있고 현재는. 그리고 태강을 이게 어제 내가 비중 올려놓은 거거든. 태강을 비중을 올려놓고, 그리고 통신 관련주에서 솔리드, 그리고 추세가 좋은 파이버 프로를 좀 종목들을 좀 베팅이라고 하기 그렇고 매수를 해놨다. 바이오를 줄여서 이 태웅 쪽, 그리고 파이브주에서 좀 종목에서 소외가 되지, 통신 이런 쪽에서 좀 소외가 되지 않기 위해서 좀 솔리드를 좀 매수해놨고, 그리고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을 좀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 그 얼마 전 영상에도 좀 찍었던 얘기인데, 고유가 그리고 이제 전쟁 이슈로
뭐 에너지, 그리고 환율 이슈. 환율도 이제 1,500원, 1,600원은 우리가 겪어야 할 노멀 가격이 되지 않았나. 차트도 보니까 1,500원 저거 뚫을까 하는데 지금 1,500원 뚫어서 안착을 하더라고, 환율 자체가. 그래서 환율도 좀 이제 올라와서 상단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더라. 참 우리나라 쉽지 않다. 여러 가지로 쉽지 않아. 고환율, 고유가, 경제는 좀 힘들어지고 있는데 주가만 오르고, 이 스스로 자산 관리를 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 왜냐하면은 이 많은 인플레이션과 고유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차 기본적으로 2대씩 가지고 있고, 인플레이션 심화되고, 월급은 그대로고, 하지만 쓸 돈은 없고, 그리고 주식으로 계속 들어온다면 나의 통장 잔고는 진짜로 계속 바닥이 생기고. 그래서 반영이 계속 강조하는 거는, 주식은 작은 돈으로, 여윳돈으로 해라. 견딜 수 있는 돈으로 해라. 내가 1년, 2년, 3년을 묵혀놓을 수 있는 돈으로 해야 되는 거고, 주식 적금을 들라고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다. 왜? 카드값도 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댕겨야 되는데, 이 돈을 다 주식으로 들어온다면 이건 또 사이버 머니가 되는 거야. 사이버 머니가 마이너스를 내고 있다면 돈을 빼지를 못한다. 그리고 더더욱 나의 경제적인 자유로움을 현생에서는 쉽지 않게 되지. 노후는 괜찮아. 노후는 괜찮은데 현생에서는 힘들어. 자꾸 아껴 써야 돼. 자, 그래서 반영의 결론은 이거야. 바이오에 있는 비중들을 많이 줄여놓고, 익절할 수 있는 거 웬만한 거 익절해놓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일단 종가 베팅을 해놓은 거는 태강이랑 그 솔리드 쪽으로, 이 밤의 끝을 잡고 솔리드 쪽으로 좀 해놨고, 어제 그제는. 그리고 OCI 홀딩스, CS 윈드 좀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고, 태웅, 태강 계속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은 좀 어느 정도 익절 구간에, 한파동의 익절 구간에 들어오는 거고, 또 조정을 받는다면 또 다시 한번 매수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 계속 관종을 할 거다. 이게 반영의 생각. 자, 오늘까지 이렇게 영상 찍고 이제 수영 들어가야 되니까 영상 업로드하고, 오늘 구독자들 자, 좋은 하루 보내기 바랍니다. 바이바이.